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인 전 부인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고 신분 위장용으로 가발까지 마련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무자비한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는데요. 이게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 범죄였던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철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9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그 딸들 평소에 폭행하고 가족들한테 했던데 쌍따들이 이미 많이 들어요. 범행 뉘우치고 있습니까?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법원은 결국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경찰이 추가로 조사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쪽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기가 작동이 안 될까봐 여러 차례 방문해서 배터리까지 교체하는 등 대담하고 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게 나오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네, 그리고 심지어 범행 당일에는 전 부인에게 들킬까봐 가발을 쓰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뭐 가발도 쓰고 위치 추적기 배터리까지 갈았다는 걸 보면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뭐 이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김 씨의 가정폭력, 뭐 유가족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피해자의 집에서 유가족을 만났는데요. 예. 아버지인 김 씨의 폭행과 집착이 상습적이었다면서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숨진 이 씨는 김 씨와 결혼한 이후에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25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찌검은 예산일이었고 이혼 후에도 김 씨가 불쑥불쑥 찾아와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이름까지 바꾸면서 수시로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휴대전화 번호도 10여 차례 바꿨고 또 연락처가 들킬까봐 딸들과도 메신저로만 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유가족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도망자였어요. 겁이 나서 주거지도 한 6군데 옮겼었고 이름 바꾸기 전에 삶을 버리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네, 폭군과도 같던 김 씨의 폭력과 집착은 세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딸들은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김 씨의 말에 고지고대로 순응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아빠 앞에서는. 왜냐면은 아빠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분노를 사지 않게. 예. 들어보면은 뭐 개명을 해도 쫓아오는 폭력 남편, 또 아버지, 뭐 가족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이런 청원도 올라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지켜본 첫째 딸은 결국 어머니를 떠나보낸 다음 날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만 10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 딸은 이 청원을 통해서 김 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일단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 진단서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의 청원에 이어서 이틀 전부터는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예.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지금 큰 상황인데요. 처벌은 뭐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피해자는 지난 2016년 흉기를 들고 찾아온 김 씨와 경찰서까지 갔었는데 이 무거운 처벌이 힘들다는 말에 보복이 두려워서 결국 자포자기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현행법상 가정폭력 사범이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즉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면 미국과 영국 등에는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있어서 명령을 어기고 주변을 배회할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즉 우리의 법은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최근 6년간 이 가정폭력 사범의 구속 비율은
이 0.8%에서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접근 금지 대상자를 더욱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